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개면년에 개띠 분들의 한 해 운세와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개띠 분들을 나타내는 이 숫자의 사주적 특성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술토죠, 그죠? 자, 계절로는 신유술, 가을, 석 달 중에서 마지막 가을을 마무리하는 그런 달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술토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가을이지만은 거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가 술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준선인 127.5도를 사용하지 않고 일본 시간인 동경 135도를 사용하다 보니까 30분의 시간 차가 납니다. 결국은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29분까지가 정확하게 술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위로는 서북 쪽이고요. 오행으로는 흑을 나타내는 토죠, 그죠? 흑 오행이고, 색상으로는 황색을 나타냅니다. 개띠 분들을 나타내는 유명 인사로는 순교자 이차돈, 세종에게 왕위를 빼앗긴 양녕대군, 21대왕 영조, 율곡 이의 모친인 신사임당, 이런 분들이 개띠 분들에 속하고, 최근에 유명 인사로는 우장춘 박사나 시인 이상, 또 삼성의 창업자인 이병철, 롯데그룹의 신격호, 50말의 차지철, 또 16대 대통령인 노무현, 최근에 연예인으로는 가수 송대관, 윤복희, 탤런트 김혜수, 이병헌 등이 개띠생들에 속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유명한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띠 분들의 성적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개띠 분들은 보편적으로 총명하고 이지적이라 가지고 자존심과 책임감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끈기가 있고 관대해 가지고 지략이 풍부하고 솔직하고 또 열정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소 허영과 사치도 즐기는 편으로 사생활이 조금 문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요. 또 남자분들은 성욕이 너무 강해 가지고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또 허영과 사치도 조금은 줄이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2023년 개면년에 개띠 분들의 운세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연살이 육합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치도 좀 즐길 수 있겠고, 또 주변에 지선을 좀 집중시키고, 또 남들에게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화살 기운에서는 끼가 있는 분들은 배우나 가수, 탤런트 같은 연예계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길 수 있겠고, 또 데이트나 미팅, 소개팅의 기회도 많아지고, 들어는 짝을 찾는 행운도 따르는 좋은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직업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은 자신의 재능이 더 보이는 시기라 가지고 연예인이나 인기 강사, 정치인 같은 이런 분들이나 또 외판원이나 상담직 같은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직업적으로도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인정도 받고, 또 문화, 예술, 패션이나 유흥, 아니면 서비스 관련 이런 업종에서는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대인관계는 원만하고, 또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다 보니까 당연히 금전적인 지출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풍류나 유흥으로 인해 가지고 불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맡은 바 일을 좀 소홀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 이렇게 또 소비가 과다하다 보니까 또 수입에 맞춰 가지고 지출 관리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재물적으로도 과다한 소비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도 나타나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신다면은 자신의 능력이 좀 돋보이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당연히 수입은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다한 소비를 인해 가지고 수입보다 오히려 지출이 더 많아져 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부러움을 사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외모도 언행도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적인 매력이 넘치는 시기다 보니까 그동안 친구로만 지내던 그런 사람들도 이성으로 다가오는, 한마디로 애정운이 상당히 좋은 그런 시기일 수 있겠고, 또 성적으로도 매력이 발산되는 좋은 한 해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도화살 자체가 그 옷을 벗는 동작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건강이상으로 병원을 출입하거나 뭐 수술 같은 이런 불상사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개띠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폭넓게 교류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좀 접촉하면은 보편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좋은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육각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적으로나 또 대인관계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기운이고 특히 그 이승간의 교제에서는 최고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한 해 만들 수 있겠다 보셔도 되겠죠. 자, 이번에는 그 개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랍니다. 6세, 66세 되시는 분들 무술년에 태어나셨고 황색계에 해당하십니다. 천지합이 함께하고 12운성은 목욕지에 속합니다. 이 천지합 같은 경우에는 그 천간도 합이고 지답인 자 그런 기운입니다. 이렇게 합이 많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가족관이나 주변 사람들과도 친밀감이 나타나는 좋은 한 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합이 많은 이런 기운에서는 보편적으로 사람 좋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판단력이나 결단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중요한 일에서는 실기하기 쉽고 또 이렇게 합이 많은 기운에서는 육신간 인연도 약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목욕지에 속합니다.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사물에 대한 판단과 혼돈이 따르기 쉬운 자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또 이성관계에 관심이 큰 시기지만은 그 판단상의 혼선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흥이나 이성 문제로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크게 망신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변덕스러운 성격이라 가지고 직장이나 주거지 이동 변동도 잦을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이렇게 관성이 목욕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업상 구설수도 조금 따르기 쉽겠고 남자분들은 자식이 여자분들은 남편이 유흥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18세, 78세 되시는 분들 병술년에 태어나셨고 적색계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역시 목욕지죠. 이 목욕지는 어떻습니까? 판단상의 혼선을 인해 가지고 이성관계에 관심이 크지만은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기도 힘들겠고 또 주거지나 직장이 변화 변동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목욕지에 속하다 보면은 모친이나 윗사람의 건강에 이상이 오기 쉬운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특히 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분들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기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0세, 90세 되시는 분들 갑술년에 태어나셨고 청석기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제왕지에 속하네요.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이나 일들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펼치는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경지이다 보니까 자신이 리더로서 모든 일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자 그런 시기일 수 있겠고 또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져야 되는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사 좋은 결과가 따르지만은 자신의 그 지나친 고집이나 독선적인 사고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욕망과 또 야망이 지나치다 보니까 구설수나 잡음도 따르기 쉽고 아래 사람들과 그 불만과 갈등이 따르기도 쉬운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왕기에서 그 주변 사람들과 갈등과 불화가 심해지면은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가지고 하산을 해야 되는 자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겁이 제왕기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다소 서운하거나 아니면 모진 그 말을 해가지고 불화와 갈등이 좀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2세, 102세 되시는 분들 임술년에 태어나셨고 흑색기에 해당하십니다.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사지에 속하네요.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최고의 길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을귀인이 운세에 오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인덕이 많아가지고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온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사지에 속합니다. 이 사지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도 많이 위축되고 욕망과 의욕이 부족해가지고 적극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들어는 그 자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거나
일선에서 물러나 쉬는 단계일 수도 있겠고, 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이나 반목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12운성이 사지에 속할 때는 뭐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벌리기보다는 지금까지 하시던 일들 조금 마무리하고 그 열매를 거둬들여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또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운성이 사지에 속할 때는 그 다소 정신적인 분야가 강요되는 철학이나 종교, 심리학 뭐 이런 쪽으로 심취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상관이 사지에 속하다 보면은 추진하던 일에서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의식주의 곤란도 받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겠고, 특히 그 여자분들은 자녀로 인한 걱정거리도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천을귀인이 함께 하니까 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손잡아줄 사람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54세 되시는 분들 경술년에 태어나셨고 백색기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태지에 속하네요.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어려운 고비는 막 지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가정이나 사업에서 조금씩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지만은 아직은 그 크기는 상당히 좀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결정하기는 힘든 시기라 가지고 아직은 본격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태지에 속하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조금씩 풀려나가고 재물도 늘기 시작하지만은 아직은 그 크기가 조금 미약하니까 너무 성급하게 어떤 결과 기다리기보다는 차분하게 기다리며 좀 노력하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3년 개면년 한 해 동안에 그 한 해 운세와 나이별 운세 살펴봤습니다. 개띠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연살에 육합이 오는 좋은 한 해입니다. 이 연살 같으면은 자신의 그 인기나 자신의 좀 재능이 돋보이는 그런 한 해일 수도 있겠고, 이 육합 같은 경우에는 대인관계나 이성 간의 교제에서 최고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한 해니까 시작부터 잘 하셔가지고 좋은 한 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